오늘은 116회 석세스 웨비나인데 3대 영양소 있죠. 탄단지. 딱 그냥 대표적인 3대 영양소는 탄단지예요. 탄단지에다가 두 개의 추가적인 대표적인 영양소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이제 영양적인 것보다는 반드시 베이스로 까는 게 물이기 때문에 6대 영양소 하면은 여기서 물까지 포함이고 3대 영양소 하면 탄단지고 5대 영양소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그 5대에 끼어 있네요.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대 영양소의 소화 및 흡수, 그 다음에 2대 흡수 포함이라고 한 이유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쪼개지는 소화가 아니라 그냥 들어가서 흡수해요. 요 소화가 한자가요. 소화기 이런 불 끄는 소화기가 아니에요. 작을 소자도 아니에요. 작게 만든다 뜻도 있지만 한자로도 보면 사라질 소예요. 소각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덩어리를 먹잖아요. 우리가 입에서 깨물고 잘라지잖아요. 잘게 잘게 잘라가지고 왜 이빨로 깨물고 또 이렇게 소화 효소는 우리가 세제로 봐요. 깨무는 건 뭐예요? 설거지, 수세미로 이렇게 위가 막 움직이는 것도 수세미라고 보고요. 거기서 소화액이 나오고 위산이 나오는 건 세제로 보세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포인트 알려드렸어요. 깨물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잘게 잘게 자르는 거는 수세미고 이렇게 소화 침이나 소화액 같은 게 분비되는 건 세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덩어리가 진 거를 장에서 흡수가 되려면 잘게 잘게 쪼개줘야 되잖아요. 그 설거지도 우리가 수세미로만 했을 때에다가 마지막에 세제가 들어가야 깔끔하게 지워지죠. 바로 세제가 소화효소예요. 소화효소. 그래서 여기에서의 소화는 사라진다는 뜻. 우리가 먹은 음식이 큰 덩어리가 점점 잘게 잘라지다가 장 속에서 사라져. 흡수가 됐다는 뜻이죠. 될 화자잖아요. 사라진다요. 영양소가 덩어리의 음식물이 사라진다. 그거를 소화라 그래요.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사라져서 장 속에서 흡수됐으니까 사라지거나 장 속에서 보면 사라진 거고 장 벽으로 들어갔으니까 흡수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결국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음식물로 먹는 거예요. 장 속에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세포가 영향을 받기 위해서. 답 나왔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여 쪽의 세포가 영양소가 필요한데 탄단지도 필요하고 에너지원으로 그걸 쪼개고 생물화학적으로 이렇게 그 화학 반응 일으키기 하기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한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뱃속에 넣어야 되잖아요. 덩어리로 넣는 게 이렇게 깨물어 가지고 먹는 게 음식물, 우리 숟가락 젓가락 써서 하는 음식물이고요. 어차피 뱃속에서 흡수되고 소화돼서 흡수가 되는 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영양분이. PM도 음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잘게 쪼개지는 탄단지도 있겠지만 비타민, 미네랄은 잘게 쪼개지는 거 없이 그냥 바로 흡수가 되니까. 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소화가 되죠? 왜? 뱃속에 들어가서 없어지게 만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소화는 먹은 음식물이 장 속에서 사라진다. 흡수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최종 목적지는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인데 그거를 숟가락 젓가락으로 해서 음식을 먹지만 PM에 있는 제품들도 결국은 세포가 필요로 하는 음식이니까 PM 제품들도 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은 아까 얘기했죠.
60여 종의 세포가 필요로 하는 거를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PM을 포함해서 다 음식이에요, 음식. 5가지의 물을 포함하면 6개지만 5가지의 영양소를 음식물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데 반드시 먹어야 돼. 탄단지랑 비타민, 미네랄. 그런데 비타민, 미네랄이 음식물에 정말 많이 줄어들잖아. 많이 부족함이 없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음식물에 5개가 완벽했었던 옛날에는 영양제가 필요가 없었어요. 별도에. 근데 요즘 들어서 점점 70년대부터 점점 탄단지는 있는데 비타민, 미네랄이 점점 부족하니까 뭔가 따로 먹어야 되는 걸 알약으로 해서 영양제로 먹었지만 영양제는 뱃속에서 또 소화하는 그 덩어리가 쪼개는 역할을 또 하다 보니까 그 약한 분들은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다가 분말로 넣어서 우리가 같이 먹는 거예요. 물도 6대 영양소에 물도 포함되어 있고 물도 먹게 되고 그래서 분말로 먹는 게 가장 좋은데 왜 다른 업체들이 다 그렇게 먹으면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먹냐? 맛, 맛. 그리고 맛하고 그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아요. 알약이 최고로 쉽거든. 음. 그래서 영양소라는 건 세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공급하는 건데 이 영양소는 들어가서 세포가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로 인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들어온 영양소는 세포에서 필요한 에너지로서 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 중에 뭐야? 뼈도 있고 근육도 있고 내장도 있고 몸을 구성하는 거에도 세포가 그 필요로 하는 걸 이 영양소를 통해서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세포가 생물화학적으로 막 변화하고 호르몬 만들어내고 어떤 이런 부분에도 차유지가 어디서 뭐 없던 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먹는 영양소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이걸 토탈해서 영양소로 하고 음식물 형태로 우리가 먹는 거예요. PM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런데 PM은 2대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에 늘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미네랄을 특화시킨 게 PM인 거예요. 구분되셨죠? 음식물. 음식물에 다 5개가 다 있는 게 원래 정상이야. 수분까지. 근데 음식물이 요즘 재료부터 시작해서 점점 비타민, 미네랄이 없이 탄단지 위주로 돼 있단 말이야. 특히 탄수화물과 지방 위주고 비싼 단백질은 특별한 날 먹는 고기나 좀 비싸게 돈을 주고 먹는 뭐, 살코기 이런 거잖아요. 그 단백질도 영양으로 꽤 많이 필요한데 단백질도 많이 부족하니까 PM에서 프로셰이프하고 웨이랑 아미노 캡슐을 별도로 한 이유가 탄단지 중에서도 단백질이 유달리 많이 필요하니까 또 필요한 걸 한 거예요. PM은 결국은 옛날에 아무 지장 없이 먹었을 때는 PM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점점점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부족하니까 음식으로 먹지 못하는 걸 같이 음식의 하나 일부로 먹게 하고 탄단지 중에서도 단백질을 사람들이 많이 비싸거나 아니면 잘못 먹고 있거나 뱃속에서 쪼개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그거를 그 프로셰이프, 웨이, 아미노로 해서 PM에서 그 존재 가치가 바로 PM의 존재 가치가 바로 PM에서 그걸 만든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우리가 물이 제일 많이 필요하고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거로 봤을 때 여기 있는 그림들은 인체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생략해도 되는 그림인데 우리 인체가 필요한 구성에 제일 많이 이렇게 영양으로 공급해 준다는 뜻인데 이 그림을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왜? 오른쪽에 있는 무기질의 이 야채 과일은 무기질을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비타민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지방질도 공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으로 주 공급 재료라는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주 공급 재료 이렇게. 그래서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고 요 구성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외우셔야 돼 이런 거는. 비타민이 0.4%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뒷부분에 있는 얘기가 요거 가지고 제가 풀어 쓴 게 오늘의 그 주제예요. 근데 그냥
한눈에 보라고 이렇게 한 것뿐이니까 요거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이거는, 어떻든 그 탄단지, 3대 영양소, 탄단지를 잘라서 잘게 쪼개야 되잖아요. 아까 근데, 두 개가 빠졌네? 비타민, 미네랄. 그건 이렇게, 이런 가위가 필요 없어요. 오늘 중요한 사실, 물 빼고 5개 중에 탄단지는 가위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비타민, 미네랄은 가위 필요 없이 애초부터 바로 이런 상태예요. 오른쪽에 있는 상태로 먹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런데 비타민, 미네랄이 알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알약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가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야. 영양제들은. 영양제들은 원래가 분말로 해서 물하고 섞으면 가위가 필요가 없는데, 영양제들 알약으로 돼 있는 것들은 가위가 필요해. 잘라야 돼. 분해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게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소화를 잘게 잘게 쪼개서 세포 속으로, 장 속에서 흡수돼서 세포로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 게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잘라내는 게 바로 요 네모 안에 있는 게 소화 효소고요. 소화 효소가 있지만 여기 있는 음식물들을 이쪽으로 하려면 아까 뭐라 했죠? 이로 입에서 깨물고 기계적으로 깨물고 위에서 막 위산으로 막 죽처럼 만들고 이런 물리적인 것도 필요해요. 물리적인 것도 필요하고 세제가 필요하고 물리적인 건 뭐라 했죠? 아까 설거지할 때 수세미 그리고 여기서 잘라내는 거는 이거는 가위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이거는 소화 효소를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한 거니까 화학적인 가위라고 보세요. 화학적인 가위. 소화 효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 저기, PM 제품에요. 파워 칵테일에 얘네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파워 칵테일에는 비타민, 비타민이 주로 많이 들어있지만 또 리스트레이트 미네랄 위주로 많이 들어있잖아요. 비타민 위주로 많이 들어있지만 파워 칵테일을 먹음으로 해서 음식물 먹었을 때 늘 부족하고 그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소화 있죠. 효소가 들어있어요. 효소가. 그래서 소화 안 되는 분 있죠. 체했거나 소화가 안 된다 하면은 파워 칵테일을 먹이세요. 단, 요 네모 안에 있는 얘네들은요, 열에 약해요. 그래서 열에 약하기 때문에 끓이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음식물에도 당연히 얘네들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있었는데 조리하면서 얘네들이 다 없어지니까 이 탄단지를 먹으면 조리를 통해서 음식물에 있던 얘네들이 없어져. 근데 파워 칵테일에는 비타민과 더불어서 이런 소화 효소를 넣기 때문에 음식물을 먹을 때 같이 먹어주면 좋아요. 파워 칵테일. 소화 안 되거나 체했을 때. 얘네들은 결국 이 음식물들을 이빨로 쪼개고 자르고 소화액으로 이렇게 소화액으로 잘라가지고 녹여가지고 장 속에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장 속에서 흡수가 되는데 바로 요 상태 쪼개져 있는 요 상태로 딱 PM에서 만든 게 웨이 프로쉐이프 아미노 캡슐. 특히 아미노 캡슐 호주 팀 잘 들으세요. 요거는 굉장히 잘게 잘라져 있기 때문에 효율이 아주 좋은 단백질 그 아미노산 단백질이에요. 아미노산 공급원이에요. 제가 아까 근육 사진 보여드렸죠? 바로 우리 한국에는 이 아미노가 없으니까 요걸 많이 먹으면요. 그럼 이거 먹고 고기 안 먹어? 고기를 먹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결국 이렇게 갈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고기를 먹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도 제가 그래요. 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고기를 많이 못 드셔서 이러는데 엄마 웨이하고 프로셰프 섞어서 드시면 고기 드셔서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산 넣고 물 건너가지고 소화시켜가지고 이거 이런 분들보다 훨씬 근육 운동이 되니까 엄마는 운동만 하면 쓰임새 운동만 하면 운동했을 때 얘네들이 필요할 때 딱 있어야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둘은 운동과 요 상태는 함께 있어야 돼요. 요것만 있고 운동이 안 되면 근육으로 쓰임새가
안 가니까 없고, 근육 운동만 하는데 얘네가 없으면 근육이 커지질 않아요. 그래서 근육이 커지려면 쓰임새의 운동을 하면서 얘를 먹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운동하고 나서 프로쉐이프 웨이를 마시는 게 좋아요. 아까도 제가 사진 보내놓고 전 집에 오면서 마시면서 갔어요. 아셨죠? 프로쉐이프 웨이는 고기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먹는 거다. 그리고 그 우리가 먹는 밥이나 빵은 먹었을 때 결국은 소화효소 쪼개서 해야 되는데 빵 먹고 밥 먹고 좀 니글니글하고 속이 좀 안 좋다 할 땐 파워 칵테일이 이 안에 이게 파워 칵테일이 있기 때문에 파워 칵테일을 좀 한번 더 드세요. 그러면 소화 역할을 같이 하거든. 음. 그리고 이제 지방 중에서도 아주 좋은 지방이 오메가3 q10 요기 상태니까 요걸 먹으면 우리가 아주 좋은 기름이 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좋은 기름으로서 역할하는 게 있어요. 추천하는 거. 견과류. 견과류가 좋은 지방 그 공급원인데 견과류를 가급적 생으로 돼 있는 생땅콩이나 이런 거에는 얘까지 들어있어요. 소화 효소가. 그래서 생땅콩을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화 효소를 살리는 방법 뭐냐면 생으로 먹는 거예요. 익혀 먹으면 부드러워서 더 소화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생으로 있을 때 얘네들이 살아있는 게 음식에 같이 있거든요. 근데 조리를 함으로 해서 얘네들이 사라져요. 요 소화 효소가. 그러니까 뱃속에서의 소화 효소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그래서 뱃속에서 나오는 효소나 음식물에 있는 효소나 파워 칵테일에 있는 효소나 같다고 보세요. 그러면 생으로 먹으면 생 안에 불을 안 가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효소가 있으니까 얘와 뱃속에 들어가서 얘가 한 곳에 있으니까 생 땅콩을 먹거나 생 견과류를 먹으면요.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소화 분해를 시키기 때문에 소화가 훨씬 잘 돼요. 근데 불을 가하면 얘네들이 소화 효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파워 칵테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자꾸 살려면 생을 먹어라. 암 환자가 암 판정 받으면 뭐예요? 바로 생채소, 생야채 과일을 먹잖아요. 생채소. 암에 안 걸리려면 생야채 과일.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그냥 맛있게 가족들이든 친구들하고 지인들하고 같이 음식해서 먹고 유나 떨지 말고 그냥 먹고 먹었을 때 이 소화 효소는 전적으로 내 뱃속에서 소화 효소만 쓰이니까 음식물에는 없으니까 좀 버겁지. 그래서 외부에서 나가서 뭐 음식물 먹을 때 파워 칵테일 좀 가져가셔서 드시는 게 좋겠죠. 소화제니까. 그리고 한 끼는 파워 칵테일을 아침에 먹고 한 끼는 음식물 조리해서 먹고 나머지 한 끼는 생야채 과일로 드시는 게 저는 추천하고요. 배고픈 한 끼를 이 웨이나 프로쉐이프로 하게 되면 훌륭한 고기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메가3 우리 혈액을 위해서도 좋은데 이거는 견과류를 먹어도 되지만 우리가 PM의 제품이 있잖아요. 이렇게 드시거나.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오늘의 핵심 화면이에요. 요거는 이제 늘 보시던 거니까. 그래서 탄수화물은 핵심이 뭐였죠?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역할이 많다 그랬죠. 그리고 반복이 많을 거예요. 탄수화물을 우리가 쌀이나 밀가루를 먹었을 때 소화 효소를 통해서 잘게 잘게 잘라져서 뱃속에서 흡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밥을 해서 먹으면 아무래도 쪼갤 때 많이 버겁죠. 그래서 파워 칵테일을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은 파워 칵테일을 같이 식사 전에 먼저 드시고 이거를 음식물을 드시면 훨씬 낫죠. 연세 드신 분들은 파워 칵테일을 많이 활용하라고 해요. 파워 칵테일은요, 소화제예요. 소화제. 아셨죠? 단백질은 주로 신체 조직 구성의 역할을 많이 해요. 단백질은 우리 몸 근육이나 항체, 뭐 면역, 이런 호르몬, 몸의 구성 성분으로 역할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탄단지 중에서 다 역할을 하지만 정말
많이 먹어서 모자름이 없는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그 결국은 뱃속에서는 고기나 이런 거 먹는 이유는 단백질을 먹는 이유는 잘게 잘게 이빨을 깨물고 뭐 쪼개고 쪼개서 소화 효소가 뱃속에서 들어가서 결국 이 상태로 해서 그 흡수가 돼서 세포로 가거든요. 아미노가 바로 요 직전이에요. 아미노 캡슐. 와, 호주 팀 정말 좋겠다. 아미노 캡슐이 여기 있어요. 프로쉐이프와 웨이는 요쯤에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이 약하시고 틀리하시고 좀 힘드신 분들 있죠? 고기를 먹어야 돼 이러지 마시고 원래 뱃속에서 소화 효소도 잘 분비가 안 되는데 또 장운동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서 프로셰프와 웨이를 많이 드시면요. 고기 안 드셔도 돼요. 두부 안 드셔도 돼. 두부도 결국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또 잘라야 되거든. 좌우지가 요 상태, PM은 요 오른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M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고 요긴한 거라고. 좋은 음식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PM 먹고 편하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웨이는 바로 이 골고루 거의 다 들어있는 저 단백질이요. 호주에는 이게 없죠. 그러니까 아미노를 드시라. 웨이는 75.5%가 단백질이고요. 23일 정도 분량이에요. 프로쉐이프는 37%가 들어있고 비타민 미네랄까지 해서 이건 완전 식품이라고 해서 무인도에 떨어져도 부족함이 없는 영양이 들어있어요. 얘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에 2스푼씩 먹는다면 13일 분량이에요. 탄단지 중에 지방은요. 피하 지방도 필요해요. 여러분 모든 거 절대적으로 필요 없는 건 없어요. 다 필요해. 과하지 않고 적절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라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밸런스라 그래요. 면역력을 증강시킨다. 면역력을 저하시킨다는 저는 용어를 잘 안 써요. 면역이 너무 예민하고 과하면 아토피 알러지거든요. 근데 막 면역을 높게 만든다고 PM 얘기를 하면은 그분 안 드시겠죠? PM이라는 건 몸 안에서 필요한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면역이 높은 건 내려주고 예민한 건 좀 낮춰주고 좀 부족한 거 올려주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밸런스 내 몸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지 뭐 올린다 내린다 얘기하지 마세요. 적절하게 조절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지방은 바로 그런 거고 호르몬에도 중요해요. 여러분 콜레스테롤 호르몬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견과류 같은 걸 먹거나 뭐 비계 같은 걸 먹었을 때 뱃속에서 소화효소도 있지만 생땅콩이나 이런 거는 이런 소화효소가 있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덜하죠. 그런데 그거를 볶거나 땅콩도 볶거나 뭐 볶아서 아몬드 볶아가지고 하면 얜 죽어요. 얜 죽어요. 그냥 뱃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땅콩 있죠?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발화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생을 먹으면 얘가 들어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메가3, Q10 이런 거는 지방에 같이 녹아들어 있잖아요. 좋은 지방에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 PM의 역할은 여기에 있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죠. 바로 이렇게 포화는 단단한 거, 단단한 지방, 불포화는 흐르는 지방. 그중에 흐르는 지방 중에서도 정말 부족하고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오메가3라는 거. 그래서 포화하면은 단단한 거. 두부로 말하면 순두부 같은 부드러운 거는 불포화. 단단한 모두부 있죠? 단단한 두부. 그건 포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죠? 비타민 말씀드렸죠. 비타민은 핵심 에너지 대사. 우리가 기운 낼 때 필요한 촉매 역할을 해요. 주로. 많이. 에너지 대사. 그러니까 결국은 한 단지만 먹어서 안 되는 거야. 비타민이 있어야 이게 에너지로 만들 때 필요해요. 비타민을 구분할 땐 기름에 녹는 비타민과 물에 녹는 비타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쉬워요. 지방에 녹느냐
물에 녹느냐 이렇게 구분하시고, 아, 비타민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특히 에너지, 탄단지를 먹을 때 비타민. 그래서 탄단지를 먹는 걸 때 아까 뭘 같이 먹으면 소화효소로서 역할을 뭘 하죠? 파워 칵테일이죠. 파워 칵테일에 비타민이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단지를 요리할 줄 아는 놈이 바로 파워 칵테일에 엄청 들어있는 거예요. 쉽죠? 이렇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제 파워 칵테일이 좀 새롭게 보이지 않나요? 보세요. 효소 혼합제제 있죠. 효소, 세제죠. 그 다음에 비타민 있죠. 비타민.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수세미 같은 역할, 장운동 이렇게 막 그 움직이고 이동시켜야 되잖아. 먹고 나는 것들은. 그런 것들 역할이 또 식이섬유소가 하거든. 거기다가 뱃속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균이 있죠? 균이 또 막 분해하고 발효시키고 하잖아요. 바로 유산균. 딱 보면 모르겠어요? 소화와 장에 좋은 건 파워 칵테일이에요. 소화와 장에 좋은 건. 심지어 밤늦게 아이가 나 라면 먹을래, 빵 먹을래, 고기 먹을래, 나 밥 먹고 자지 않으면 나 배고파서 안 돼 해서 먹잖아요. 리스토레이트도 먹지만 파워 칵테일도 같이 먹이고 주무세요. 재우세요. 소화제 먹어라 하면서. 소화제, 비타민, 이렇게 비타민 B군으로 되어 있는 하고요. 무기질은요, 특히 생물화학적인 몸 안에서 막 생물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간에서 500가지의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했죠. 그럴 때 역할하는 거로 미네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뼈나 이런 구성으로서도 역할. 그런데 아까 보셨죠? 0.4%. 근데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늘 그 자연물에 많이 부족해. 많이. 그래서 특히 미네랄 딱 하면요. 아, 단단한 그 뼈나 이런 거의 구성물이기도 하지만 이 간에서 500가지, 500여 가지 생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그랬지. 아, 그럴 때 필요한 역할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단순하죠? 제가 비타민과 미네랄 큰 그 차이점 얘기했죠. 요거는 어떻게 지용성, 수용성이 아니라 이거는 다량과 미량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요. 미네랄은 구분할 때 또 하나 구분할 때는 무기냐 유기냐를 이렇게 따지기도 해요. 무기는 우리 자연물에 있는 땅이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거기에 있는 이 무기를 뿌리에서 흡수해 가지고 몸에 그러니까 식물이 채소나 그 과일, 나무가 흡수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오 미네랄로 만든 게 유기 미네랄. 그래서 우리는 이온화되어 있는 미네랄을 먹는 거예요.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 근데 지금 땅속에 이게 좀 너무 부족하죠? 땅속에 무기가 부족하니까 유기가 없지. 이거를 아까 다량, 미량으로도 구분하고 무기, 유기로도 구분해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이거 들으신 분들은 유식해지실 거예요. 여기. 근데 이제 비타민 하나 마지막을 여기서 이제 아마 비타민 D를 여기다 넣은 것도 이 무기질의 흡수에 관련된 NTC 때문에 넣었을 것 같고 나중에 업시켜서 B1, B2를 넣은 것도 NTC 때문에 넣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면 펄을 안 먹고 비타민 B, 리스토레이트만 먹고는 PM을 평가할 수도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최소한 비타민 B1, B2는 얘만 먹게 돼도 최소한 B1, B2는 먹여야겠다고 해서 얘를 넣었을 수도 있어요. 얘만 먹고서 PM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제가 뒷걸 다 했어요, 미리. 뱃속에서, 아까 나왔죠? 그, 뱃속에서 요 그림, 요 그림. 뭐 음식을 먹어서 이로 잘라가지고 할 때, 침에서 이 효소가 한 번 있고요. 소화기 있죠? 그 중에서 어디에 췌장, 이자라고도 하죠? 췌장에서도 얘가 나와요. 그래서 침하고 췌장에서 나오는 세제,
세제라고 이해하는 게 빠를 거예요. 뭐 음식을 먹었을 때 침과 췌장에서 나오는 세제가 잘라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장에서 흡수되는 거야. 얘가. 아셨죠? 빵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근데 탄수화물인데 잘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탄수화물인데 뭘까요? 식이섬유. 그래서 식이섬유와 탄수화물을 식이섬유 위주로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백미 이런 거보다. 근데 식이섬유와 이 녹말을 같이 드는 게 뭐예요? 현미. 아셨죠? 그래서 현미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현미를 먹었을 때 잘 안 잘라지거든. 이 이 포도당을 이 탄수화물을 자기가 자르는 거는 침과 췌장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침과 췌장. 침과 췌장.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췌장에서 이제 그 포도당이 만든 요거는 제가 그 자료로 보시는 게 여러분이 오늘은 맥을 잡기 위해서 한 거니까 자료를 제가 이따 공유할게요. 그리고 단백질은요, 단백질, 고기, 잘라야 되잖아요. 얘를 일단 고기 어때요? 그냥 삼키나요? 깨물죠? 아이들은 그냥 삼키기도 하잖아. 동물들도 그냥 삼키죠, 잘. 안 깨물고. 소화 효소가 엄청나게 위산하고 걔네들이 잘 나오는 거지. 근데 나이가 들수록 깨물어요. 깨물어서 한번 수세미로 좀, 이게 좀 한 다음에 세제를 넣는 거야. 이거는 침에 없어요. 얘는 위하고 췌장에서 나와요. 위하고 췌장에서. 그래서 얘를 이빨로 쪼개가지고 위하고 췌장에서 나오는 요 소화 효소 가지고 하는데 요게 부족할 수도 있어. 소화가 안 되는, 고기 먹어 소화 안 되거나 이런 분들 뭐예요? 파워 칵테일을 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생으로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는다면 육회. 그나마 괜찮죠. 육회. 아니면 생선회. 다 이런 거 살아있어요. 생선회. 자가, 자가 효소인 거야. 스스로 자를 수 있어. 탄단지와 그 단백질과 효소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을 가면 얘는 다 죽어. 얘는 다 죽어요. 불가했다. 그러면 파워 칵테일을 먹으세요. 어르신들 힘들다. 그냥 생략 여기 프로쉐이프 웨이 또는 아미노를 드시게 하세요. 어르신들 위주로 하실 때. 그리고 근육이 발달하고 싶을 때 이런 거 많이 드시고. 고기 안 먹었는데 상관없어요. 이것만 먹어도 고기를 안 먹어도 돼요. 이거예요. 바로 요게 주로 많이 나온 데가 췌장이에요. 췌장. 아까 요것도 침하고 췌장. 그 췌장 부담을 덜 주려면 많이 씹어야 돼요. 많이 씹어서 침에서 많이 고이게 하고. 천천히 먹으라는 얘기예요. 천천히 먹고 물과 함께 먹거나 이렇게 되면요. 침에 있던 얘가 묽어지죠. 그래서 아이들 먹을 때도 우리가 그러죠. 국 따로 밥 따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삼키지 말고 충분히 해야 췌장에서 나올 때 많이 짜게 졌네? 췌장에서 부담이 적은 거예요. 소화 세제의 핵심은 췌장입니다. 췌장. 그래서 췌장 없으면 사망입니다. 췌장에 암이 걸린 사람은 사망률 90%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못 먹으면 죽는 거나 똑같은 거. 소화가 안 돼서 죽는 거예요. 췌장암이신 분들은 파워 칵테일 많이 드시게 하세요. 최종 목적지는 아미노산. 자, 마지막에 지방은요. 좀 더 간단해요. 지방은 뭐 췌장에서요. 요 췌장에서 그냥 쪼개져요. 췌장에서. 이렇게. 지방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췌장에서 그냥 쪼개지는 거예요. 요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죠? 여기에 오메가3와 큐텐을 드심으로 해서 유익한 걸 드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견과류. 견과류 먹으면 요 소화 효소까지 살아있는 생견과류를 드시면 훨씬 낫죠. 근데 견과류 볶았다. 볶은 땅콩. 고소하다. 얜 다 죽는 거야. 그냥 이렇게 들어가. 열을 가해도 얘는 죽지만
얼음물과 함께 먹으면 얘가 죽지는 않는데 그냥 정지 상태가 돼버려.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최악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최악이에요. 어제 제가 진토닉을 먹었는데 진토닉을 달라 그랬더니 얼음을 한가득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던 그릇에다가 얼음을 다 건져내고 진토닉만 마셨어요. 그래서 얼음이 들어있는 걸 주면요. with ice 그러면 그냥 without ice로 하세요. 아이스를 넣게 되면 열을 했을 땐 얘가 파괴되고요. 얼음을 하게 되면 얘가 그냥 정지 상태가 돼버려요. 밥 먹자마자 아이스크림 먹으면 정지 상태가 돼요. 소화가 안 되죠. 그리고 맥주 같은 거 드시는 분들 있죠? 맥주를 드실 때 벌컥벌컥 드시지 마시고 입에서 좀 어느 정도는 온도를 침하고 섞기도 하고 입에서 어느 정도 온도를 좀 데워놓고 냉기를 빼놓고 삼키세요. 그러면 소화 효소가 췌장에서 내뿜을 때 괜찮습니다. 아셨죠? 그냥 쭉 정리하면 입에서 먹고 식도로 해서 위로 가서 이렇게 할 때 그 지방은 여기 췌장에서 나오는 거로 끝나버리지만 탄수화물과 저 단백질은 요 소장 요 입구에서 마무리가 그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으로 쪼개져요. 지방은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고 그 지방산으로 나머지 췌장에서 잘라지지만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요 췌장 다음에 장 초반에 그 완전히 분해가 돼요.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돼서 이게 넘어가요. 음식물을. 이거는 한마디로 수세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를 안 하고 넘어가자니까 참 그런 게 있네요. 쓸개 있죠, 쓸개. 얘는요, 지방을 분해하는 게 아니라 좀 부드럽게 잘게 유화작용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담낭 잘라냈어도 지방을 부드럽게 유화하는 기능을 못해서 그렇지 담낭 잘라내도 살아요. 근데 담낭에 있는 담즙, 쓸개즙이 지방을 분해한다고 분해하는 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분해하는 거였으면 얘 잘라냈으면 사람은 지방을 분해 못하면 몸 안에 지방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담낭은 지방 분해 효소가 아니라 지방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지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없어가지고 큰일 나진 않고 그나마 쓸개 잘라내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역할이에요. 아셨죠? 여기서 또 유식해지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냥 이 위에서 12지장 소장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소장의 초반에 12지장 중간에 공장, 끝부분에 회장 이렇게 나눠지는데 12지장은 소화해서 잘라내는 역할하는 부위이고 여기는 5cm 정도 돼요. 분해하는 부위고요. 중간에 있는 여기가 바로 비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빈 공. 흡수가 거의 여기서 일어나요. 소장의 앞부분. 흡수는 거의 다 여기서 일어나요. 뒷부분은 그나마 남아있는 요건데 요건 특별한 거니까 좌우지간 여러분 소장은 12지장에서 거의 분해가 되고 쪼개지고 두 번째 중간인 여기에서 흡수가 거의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흡수는 그냥 뭐 지방은 이 림프를 통해서 흡수가 되고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그 혈액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그냥 딱 두 가지만 이해하세요. 아 포도당 그 탄수화물 쪼개진 이거랑 단백질 쪼개진 건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고 지방이 쪼개진 건 림프관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렇게만 그냥 이해하시라고. 어렵지 않죠? 딱 두 가지. 혈액으로 들어가고 지방은 림프관으로 들어가네. 인파 아셨죠? 요거야 뭐 요건 어려우니까 나중에 자료로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장은 여기 소장이 있었죠? 12장 여기서 이 안에 요 뒤쪽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요 공장에서 흡수가 되고 나머지가 회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가는데 대장의 가장 큰 역할은요. 우리 몸은 60%가 물이죠. 물을 안 날아가게 하는 역할. 바로 수분을 많이 흡수하는 역할이 커요. 그래서 변비인 분들은 이 장 운동이 안 돼서 넘어가지 않아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장 운동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수분이 많이 빠지니까 어때요? 경화되니까 변이 단단하니까 더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변비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이걸 많이 움직여주는 게 식이섬유. 그리고 이 안에 많이 살아있는 거 있죠? 유익균, 유산균. 그래서 대장 변비인 분들도 파워 칵테일을 딥다 드시게 하세요. 파워 칵테일. 거기에 식이섬유와 그 유산균이 있잖아요. 바로 이거를 해주면서 얘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수분은 많이 흡수돼서 좋기는 한데 너무 변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수분이 얼마나, 아까 60%니까 절대 우리 몸에서 수분을 자꾸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콩팥인데요. 신장 두 개가 있죠. 우리 허리 쪽에, 뒤쪽에. 콩팥도 봐요. 여기서 콩팥이 이제 콩팥에서 혈액에서 우리가 콩팥 안에 보면 혈액에서 이게 이제 소변이에요. 소변으로 내려가는 거로 이제 걸러져서 요소나 이런 노폐물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요래 해가지고서 이제 빠져나오는 건데 혈액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역할을 하는 게 신장이에요. 여기서 요 노폐물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끝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물을 다시 한번 재흡수시켜요. 여기서 재흡수. 물을 절대 안 뺏기려고 그래요.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 몸은 정말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신장에서도 그냥 물을 소변으로 빼낸다 이러지만 재흡수를 거의 상당 부분이 거의 90%가 다시 재흡수가 돼요. 재흡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체는 신비롭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오늘 핵심 소화효소, 파워 칵테일, 그리고 비타민은 에너지 대사에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미네랄은 우리가 간이나 이런 생화학 반응, 이렇게 호르몬 이런 쪽에 미네랄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조금 이해에 도움이